네, 안녕하십니까. 김중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입니다. 네, 완전 봄이 됐어요, 날씨가요. 네. 네, 뭐 쌀쌀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옷차림부터 상당히 가벼워지는 분위기인데요. 시장은 오늘도 그냥 큰 재미는 없고 혼조권이에요. 네, 오늘도 뭐 여전히 그 부활절 연휴의 이후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혼조권이 계속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면은 시장에서 개별주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아, 그래요? 시장에서 이제 좀 그동안에 이제 개별주 섹터가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제대로 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정에 대한 흐름이 네.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제대로 된 종목군들, 이런 네. 쪽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갖춰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별주라 하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잡주들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잡주. 잡주? 예를 들어 뭐 100% 아닌 거지. 뭐 100% 특징적인 대부분 것들이. 100%예요. 대부분 100% 이제 시세 크게 냈던 것들이 네. 변동성이 이제 아랫 방향으로 좀 확대되는 거 봐서는 이제 개별주에서 이제 제대로 된 종목군으로 이제 자금이 좀 흘러가는 그런 형태들, 이런 형태에 대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제대로 된다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이잖아. 뭐 사람들 하는 거나 제대로라는 거는 교과서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 제대로, 그러니까 뭐 증거금 100% 말고 증거금 100%가 아닌데 매출과 실적이나 아니면 모멘텀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런 네. 걸 얘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전반적인 오늘 지금 2시간 딱 되놨는데요. 수급상은 외국인이 오늘도 아침 출발은 지금까지 100억, 20억 정도 매도인데요. 네. 전체 매수 매도가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거래대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3조 8천원, 코스피 기준 3조 8천원이니까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4조에서 5조, 5조 넘지 많이 냈었는데요.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 정도 범주 아니겠느냐 4조가 네.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같이 좀 코스피가 좀 팔리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너무나 더 뚜렷하네. 개인만 사고요. 외국인, 국내 기관은 모든 국내 기관이 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서 코스피는 그래도 연기금 조금이라도 뭐 몇 천만 원도 몇 억이라도 뭐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완전히 좀 다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몇 가지 특징을 좀 확인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종목도 얘기하면서. 종목에서 좀 특징적인 거라고 좀 보여지게 되면은 이제 보험주들 동부화재가 좀 오르고 있는 거예요. 동부화죠? 네, 자동차 보험 오르나? 자동차 보험은 오를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보험은 보니까 네. 오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음주운전 시즌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음주운전 시즌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은 365일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보험료 자동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네. 뭐 이런 미국 뭐 해외에서 네. 뭐 이런 게 높아지면서 일단 보험주들이 좀 올라간다. 다만 네. 이제 국내는 한 번 더 뭐 인할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대형주 섹터에서 뭐 이렇게 뭐 보험주 말고는 그렇게 눈에 띄게 네. 올라간다라는 거는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상승률이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이 고만고만하게 올라가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영진약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한 20%씩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런 쪽도 섹터, 그러니까 영진약품이 한 20%씩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좀 특징적이죠. 네. 또 몇 가지 종목별로 좀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면은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 멀쩡한 주식인지 어떤지 모르겠고 얘기하기 전에 이번 주 미국 주요 일정 몇 가지만 이게 앞서 FOMC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 좀 말씀드리면은요. FOMC 회의는 요거 4월 26일에서 27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옐런 의장이 그 미국 시간은 화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뉴욕 이코노미 클럽이라는 곳에서 연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 중에 뭐가 담길지. 왜냐하면 지난주에 잇따라서 투표권 있건 없건 간에 연준위원회 FOMC 멤버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 약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에 그 느낌은 이번에 뭔가 좀 회의가 좀 활발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코멘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겠고요. 3월 달에 고용보고서, 3월 고용보고서 이번에 4월 1일 날 나옵니다. 4월 1일 날 나왔는데, 신규 일자리 한 20만 건 정도, 그리고 그 실업률은 4.9%니까 지난달과 비슷하게 전망이 되는데, 시간당 임금이 가장 요즘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시간당 임금이 한 전달 대비 0.2%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갖고 지금 보면 미국은 핫 이슈가 임금입니다, 임금. 그래서
임금은 몇 가지 두세 군데로 나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최저임금 있잖아요. 네네. 최저임금 연방, 우리가 흔히 많이 뉴스에서 생각하는 거는, 뉴스에 들을 수 있는 건 연방입니다. 연방. 연방의 최저임금이에요. 연방 최저임금이 11달러다 12달러다 얘기하는 건데, 10달러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생각하게 보면 되게 낮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것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이제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렇게 적게 받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에요. 실제로 하여튼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 중 그 이하 주면 잡혀가죠. 근데 이건 말씀드린 연방 기준이에요, 연방 기준. 혹시 연방에서 일하는데, 근데 나 연방에서 뭘 하더라도 그것밖에 안 주겠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최저 수준인데요. 주정부는 따로야, 또 주정부. 주정부는 따로 하는데, 이번에 캘리포니아가 15달러 이상으로 하면 15.5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좀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핫 이슈인데요. 이번에 하여튼 전달 대비 한 0.2%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나오는 거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랑 자동차 판매 동향이 이번 달 나오겠고요. 유럽의 인플레이션 나오는데요.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또 마이너스 행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다 한번 나오면서 역으로 보면 그런 거가 어떻게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특징적으로 좀 몇 가지 좀 보죠. 어떤 것들 좀 눈에 띄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빠지는 쪽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쪽이 거래소에서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되게 조용한 형태. 그러니까 그나마 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한 쪽에서 뭐 현대중공업이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것도 뭐 반등, 기술적 반등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내려왔으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 내리는 거, 뭐 이런 쪽이고, 현대산업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대림비엔코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림비엔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거는 100%인지 모르겠네요.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 네, 그런 거죠. 뭐 이런 그런 쪽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쪽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좀 나오는 거. 이게 네. 좀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제가 보면,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에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벌써 저희보다 많이 알아가셨고, IR 한다 그랬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IR의 결과는 뭐 나온 적은 제가 후속 보도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NS가 오늘 3% 정도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 되겠고요. 굳이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서 특징주는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네, 한세실업은 저는 이제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인데요. 뭐 좋아하죠. 한세실업 회사를 좋아하고 그런 느낌을 베트남 쪽에 상당히 느낌이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도 미디어 쪽에 대규모 투자를 처음으로 베트남 투자를 발표했고 얘기 나왔고요. 이제 물론 개별 기업이 안 할 수 있지만 나라 차원에서는 지금은 거의 전부 다 외국인 투자한들 100% 늘려놨거든요. 베트남에. 그래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지난주에는 신한증권 있죠. 신한증권이 레포트를 냈어요. 뭐 좋아진다, 뭐 어쩐다 얘기 나왔고요. 오늘은 28일이잖아요. 오늘 신영증권에서 레포트 냈어요. 신영증권. 그래서 1분기, 2분기 실적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은 목표가를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러나 목표 주가가요. 지금 이 가격이 6만 원. 오늘 회복해서 6만 원이고요. 지난번에 6만 7천 원인가까지 얼마 갔다 왔을 겁니다. 이게. 6만 7천 원 갔다 와서 저는 이제 여기서 방송할 때 이거 완전히 사상제효과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그림은커녕 훅 떨어졌거든요. 그잖아요. 10% 떨어졌었는데요. 이거가 신영증권의 레포트에 따르면 8만 3천 원 정도 목표가를 주고 있어요. 8만 3천 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물론 베트남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 올라가니까 저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칠레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가 갑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베트남 관심이 많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VNM이라고 벡터 베트남 ETF가 있는데요. 그거에 보유 비중에 8번째 많은 거가 한세실업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뭐 최근에 좀 팔리고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주가의 조정과는 상관없이 외국인의 추세적인 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10%까지 비중을 늘려놓은 거는 왜다? ETF 때문에 그렇다. 베트남 ETF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간단하게나마 러프하게 살펴봤고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함께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어떤 이슈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인공지능 나왔으니까 인공지능인데, 네. 인공지능이 이제 욕부터 배웠다. MS?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인데, 이게 그 인공지능. 자기 같은 사람이 가르친 거 아니야? 채팅봇 회의가 16시간 만에 그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랬냐 했더니,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테이를 갖다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도록 훈련시키자라는 제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세뇌당한 욕설을 조합해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발언을 쏟아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MS가 어쨌든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을 했고요. 과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이런 사례만 이렇게 든 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 포토 같은 경우도 이제 흑인과 고릴라 사진은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런 네.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네. 최근에는 뭐 다시 이제 그것도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에 대한 쪽이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갈 길은 좀 멀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너무 이렇게 인공지능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는 얘기겠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에서 이제 해외 직구에 대한 얘기, 면세 혜택을 없앤다.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제목이 또 국내 소비재 수출 직격탄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네, 신문 대기들은 그냥 신문하면 예, 이게 뭐냐면은 기레기 이것들 다.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세율이 499위안, 그죠? 89,500원짜리 제품을 사면 세금을 안 내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을 안 내면 이제 면세냐?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이게 그 증치세, 그 얘네들이 이제 행우세라고 해갖고 네. 이제 행우세를 부과했었거든요. 면세 행우세? 제품을 예, 행우세라고 해갖고 그 지금 보게 되면 우편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화장품 50%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아니더라도 관세 말고도 이제 50%를 따로 또 부과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9만 원짜리 사게 되면은 4만 5천 원이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5천 원을 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아예 이거를 갖다가 다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관세 이제 면세 혜택에 대한 쪽을 이제 없앤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서 1회당 거래 금액이 그 35만 9천 원 이하의 제품에서는 무조건 공산품 17%를 내야 하는 증치세 70%, 네. 소비세 70%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행우세가 기존에 그 유아용품은 10%, 그다음에 전자제품 20%, 고급 시계로 30%, 화장품이 50%였는데 공산품에 17%의 증치세.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화장품과 시계 등에서는 30%의 소비세를 이제 부과할 방침이라서 화장품은 오히려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기준이 33%로 낮아지는 거에 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음식료와 아니면 유아용품, 뭐 전자제품 이런 쪽 같은 경우 오히려 세제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 그 소비재 그 직구상품 면세 혜택 완전 폐지 네. 이 영향에 의해서 오히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좀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편세보다 종합세율이 약간 낮아질 수 있는데 지금 화장품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세율이 낮아지는 게 되고 네. 오히려 나머지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해외 직구 면세 혜택에 대한 부분에서 소비재 죽술 격탄이 아니라 네. 화장품은 호재인데 나머지는 조금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중국 얘기 나오니까 중국 얘기 하나만 더 하죠. 오늘 보면 모든 언론에서 말이죠. 모든 언론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모 100일. 애들같이 한중 FTA 발효 100일. 그래서 특집이 날아갑니다. 예? 왜냐면 나라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왔겠죠. 그래서 나라인지 뭔지 무역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나라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나라 관변단체 아니야? 모르겠어요. 무역협회니까 근데 관변단체. 무역협회니까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100일에 뭐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17% 19%씩 또 줄어들었어. 중국에도 그러니까 우리랑 중국이 똑같은 거죠. 뭐 우리가 수출이면 걔네 수입이니까요. 수출 수입보다 한 15에서 많게는 17%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없어요. 다만 이런 수도 있었죠. 한중 FTA마저 없었으면 더 떨어질 수 있었다는 주장은 있어요. 네, 그리고 한중 FTA 이후에 굳이 따지자면 좀 늘어난 게 있어요. 뭐 전자제품 뭐 부품 좀 늘어난 거 있겠고요. 금속 공작기에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류를 하는 거니까요. 뭐 공작기에 몇 대 더 팔린 게 있을 것이고요. 또 의류 있죠. 의류 좀 늘어난 게 있고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두 가지로 보셔야 되겠죠. 한중 FTA에서 가장 호재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많이들 했었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오늘 서울경제신문 한번 보여드리는데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한중 FTA 100일 됐지만 관세 혜택 못 받는 현대차. 이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에는 수많은 부품 회사들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대표적인 비관세입니다. 비관세 장벽인데요. 이 HS 코드라는 게 있어요. HS 코드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쏘는 무역에 대한 모든 품목이 세상에 다 정해져 있어요. 코드, 그러니까 자기 고유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고 다 똑같이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품인데 중국이랑 우리가 다른 걸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게 비관세가 돼야 되는데 아직 관세 안 되는데 중국에서 뭐야 뭔 소리야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데요. 코드 안 맞는 게 베이징 현대차는 34.68%가 안 맞고 스촨 현대는 32.0% 안 맞고 동풍 웬타기한지 뭐 36.8%가 안 맞는데요. 네.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걸 코드를 통일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통일하자 이제서야. 하세월이죠, 하세월. 네. 이게 이제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다는 거. 이런 뉴스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그때도 제가 12월 달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한중 FTA 최대 수혜는 어디다? 엔터테인먼트다. 한중 합작 영화. 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적재산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요즘 작금의 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조선주를 움직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란발 훈풍에 대한 쪽이었는데 이란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란이 이번에 개방이 되면서 2022년까지 80억에서 120억 달러에 대한 자금을 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 투자를 한다. 선박 현대와. 그래서 22조 원?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다 혼자 갖고 온다 그랬잖아. 이게 이제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왜 웃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한 얘기를 아니고, 무시하는 거야? 웃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신문을 믿어, 나라를 믿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중국 정부에서 선박금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는 선박금융에 대한 조달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냐면 중국 업체들은 원유 개발권을 넘기면 선박을 무료로 건조해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원유 개발권을 넘기면 선박을 무료로 건조해주는 파격적인 조건. 원 플러스 원도 이상한 거로 가네? 네, 1+1으로 가고. 중국 애들이 이제. 내 물건 사주면 내가 뭐 너희들한테 딴 거 주겠다 이건데 배를 줘버리는 거야? 네, 원유 개발권 주게 되면 오히려 선박을 무료로 주는 이제 프리젠트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진짜요, 저거? 네,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불공정 경쟁인데 저거? 뭐 글로벌 무대에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 탱커하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네. 중국과 국내 조선사 간의 기술력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쪽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기술력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수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과도한 지금 그 이란 수주 모멘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좀 접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저준다는데 뭐? 네. 거저준대 배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대박이네, 대박. 그러니까 유조선은 친환경 설비를 장착하지 않으면 중국도 상당한 경쟁력을 지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조선소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LNG 운반선 네. 여기에만 좀 이렇게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LNG? 발주 순서를 보게 되면 탱커 컨테이너 LNG 운반선 순으로 발주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올해 뭐 당장 이렇게 발주가 나오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기들 들으면 지금 네. 22조 원 단독 수주한다 이런 거는 엄한 얘기야?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요? 뭐 22조 원 정도, 그러니까 22조 원 정도. 대통령 가신대잖아. 뭐 10억 불이 1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120억 달러니까 10억 달러면 이게 규모가 얼마인가요?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네. 22조가 되질 않는데 아니 1억 달러 이상 나오면 감이 안 와. 아니 왜냐면 1억 달러면 천조죠. 이란이 선박 현대화에 들어가는 자금이 120억 달러면 이게 12조잖아요. 근데 14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14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22조를 수주하죠? 얘네가 쓰는 돈이 14조. 아니 나라에서 하는지를 자기가 자꾸 디스해. 아니 여기 그렇다고 여기가. 예, 이거 어느 제일 비싼 게 신문이야? 아니라. 신문이야? 신문이요? 어.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신문이야 이거? 디지털 타임즈라고. 믿을 수 있어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 저기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 일러버려. 어쨌든 간에 나라에서 하는 일을 지금 거부한다. 정부에서도 뭐 플랜트하고 선박에 네. 50억 유로에 대한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훈훈하게 마무리 좀 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훈훈하게 마무리. 약간 논란이 되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여기서 젊은 여성이나 젊은 여성 방송 잘 안 들으시겠죠?
중년 여성분들의 입장과는 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디스를 당할 가능성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승원 교수는 지하철을 잘 안 타잖아요. 네. 솔직히 잘 안 타죠. 아니 타요. 네? 타요. 타요? 네네. 사람 많은 쪽은 잘 안 타죠. 많을 때는 할 일이 없죠, 별로. 오히려 좀 그 네. 사람들을 만나러 가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지하철 많이 타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많이 타잖아요. 네. 지하철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지하철이 많이 붐벼요. 많이 붐벼갖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퇴근 시간에 잘못하면 지하철 꽉 차잖아요. 2호선도 꽉 차고 뭐 9호선도 꽉 찰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제가 약간 거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하철에 탔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요. 사람이 꽉 차서 바로 앞에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젊은 여자가. 네. 뭐 젊은 여자겠죠 보통요. 뭐 20대 30대 여자가 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널널하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화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도 그냥 단순하게 뭐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젊은 여성들 중 일부는 풀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30분 내내 화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게 많은데 앉아서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 앉아서 하는 것도 좀 약간 신경 쓰이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앞에. 그러면 제가 있죠. 뭘 보다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앉아서 뭐 핸드폰을 보다 뭐 책을 보다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이해돼요? 네. 그거 이해가 왜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앞을 쳐다보는데 여자가 화장을 하고 있으면 눈이 마주치면 민망하잖아. 그래갖고 나는 성격이 이상한지 그러지만 이렇게 못 들어. 약간 소심하신가 봐요. 아니, 소심한 게 아니라 꽉 차 있으면 맞부딪혀 있으면 바로 앞에 있잖아. 어? 네. 나 요번에 이게 정말 단독 기사에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 정책을 한 사람들한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 그런가요? 네. 어니투데이 오늘 단독입니다. 단독. 왜 웃어요? 아니 그런 자기는 해당 별로 해당이 없어. 그런 걸 단독으로 다뤄. 아 그게 단독이야. 나 깜짝 놀랐어. 지하철에서 화장은 그만 파우더룸을 만들어준대. 파우더룸. 그래서 여의도에 제일 먼저 생기는데. 네. 그 누가 그걸 가서 아니 거기서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무슨 파우더룸 만들어준다고 거기 언제 들렸다가요. 그럴 거면은 회사 출근해갖고 회사 화장실에서 하지. 아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침에도 있지만 저녁 때도 있어요. 네네. 전 저녁 때 한 2번 당했거든요. 뭐 저녁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2번 당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다.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포트 시간인데 오늘 레포트 뭐 볼 거야? 오늘요. 네. 삼성증권이 이제 내놓은 보고서 네. 그거 하나 한번 볼 텐데요. 네. 삼성증권에서 이제 2분기 시황에 대한 전망, 전략, 이거 이제 네.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걸 이렇게 했는데 2분기 주식시장의 ABC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분기 주식시장의 ABC, A는 뭐냐면은 아몰레드, 그 다음에 이제 빌딩 머티리얼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건자재, 그다음에 코스메틱, 화장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시장에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그러니까 아몰레드 쪽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몰레드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쭉 보게 되면은 4월 17일 주요 산유국 회의, 그죠?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4월, 6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브렉시트 관련된 2분기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시장 상승을 위한 모멘텀에 대한 쪽들을 이제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EPS 추천에 EPS, 그러니까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쪽이 뭐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아몰레드, 건자재, 화장품 요걸 갖다 이제 유망 업종에 대한 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몰레드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아몰레드 가격이 LCD 제조 원가를 이제 밑으로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고 있고 아몰레드 쪽에 대한 채택 수요가 이제 점점 확대될 거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쪽 모멘텀. 그래서 관련주로는 비아트론, AP 시스템, SFA 요 세 개에 대한 쪽을 일단 제시를 하고요. 아몰레드 TV라는 게 보통 OLED TV 말씀하는 거죠? 그 같은 거죠, 그게? 같기는 한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소형 아몰레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대형 아몰레드 쪽은 OLED TV를 말씀하시는 거는 LG 거. 그러니까 삼성은 아직까지 대형 아몰레드 TV가 지금은 그 양산 단계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 랩 단계에서 있는 거고 500만 원, 6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지금 LG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엄청 큰 거 있잖아. 뭐 몇백 인치짜리 큰 거 1억 3천짜리 뭐야, 그거. 그런 거는 이제 그 삼성에서 만든 거 이제 그게 화소수가 그게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어떻게 자세히 봤지?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오케이. 삼성은 RGB 방식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예전에 2년 전에도 이거 우리 할 때 했었잖아요. 삼성은 RGB 방식으로 만든다. 자, 교수님, 예, 예. 2년 전에 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죠. 그러니까 RGB 어저께 것도 잘 모르는데. 삼성은 RGB 방식으로 만드는데 네. 이 RGB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소재가. 근데 LG는 화이트 OLED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필터를 붙인 거거든요, RGB를. 근데 이게 색감이 당연히 LG께 안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뚜껑 깠더니 LG께 안 나쁜 거예요, 전혀. 1억 3천짜리.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 쪽에서는 LG 방식에서의 특허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 요걸 어떻게 해줄 거냐. 네.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쪽이 네. 문제 어쨌든 간에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네. 삼성이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퀀텀.닷 TV를 내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 퀀텀.닷 TV에 대한 쪽으로 네. 계속해서 가기는 가는데 아몰레드도 대형화가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아몰레드가 아마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건자재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부동산 경기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015년도 75만 내 수준의 사상 최대 인허가 물량, 착공부터 완공까지 2년 기간을 감안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인테리어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완공은 완공이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인테리어 수요 증가 및 트렌드 역시 건자재 시장에 대한 성장이 긍정적인 판단.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집 고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집방이잖아, 집방. 예, 집방. 네. 그래서 B2B 매출 확대. 그러니까 이걸 아파트 특판이라고 하는데 이쪽 특판 매출 확대, 그다음에 인테리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 B2C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할 때 LG 하우시스, 벽산, 대림비 앵코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화장품 보면은 그 중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이 55% 증가. 네. 그죠? 55% 증가했는데 1월을 부진을 만회하는 성장세를 일단은 기록을 했다. 2월 달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면세점에서도 네. LG 그 생활건강 그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 후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라네즈가 지금 뭐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원님 때문에? 네, 태양의 후예 때문에 라네즈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후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뭐 빌리프라든가 나머지 지금 라인업들도 다 같이 지금 그 호조세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아모레쥐 네. 뭐 이런 쪽에 대한 쪽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에 대한 기저 효과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을 시작하게 되면 화장품주도 재상승에 대한 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요즘 이영애는 어디나 하나? 이영애 신사입니다. 아니, 이영애는 화장력이야, 네. 화장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후하지 않았나? 네. 근데 이번에 그게 어제 뉴스 났잖아요. 그 신사임당 헐스토리. 네. 그게 그 태양의 뭐보다 훨씬 더 회당 뭐 4억 얼마인가 팔렸다고 뉴스에 잠깐 났던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것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